저녁 6시 전에 식사를 마치고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이 오히려 더 높게 나온다면 바로 지금이 이것을 점검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당뇨와 대사증후군을 40년간 연구해온 건강 전문가 최영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매번 카메라 앞에 서서 여러분께 아픈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시거나 혹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는데 왜 나만 안 될까 하며 좌절하시는 모습이 의사로서 너무나 안타까워서입니다. 병원의 짧은 3분 진료 시간 동안에는 차마 다 듣지 못하는 그 진짜 이유를 제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아침 공복 혈당의 무서운 배신에 숨겨진 진짜 비밀을 알게 되어 매일 아침 혈당계를 보며 좌절하는 대신 희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혈당 때문에 남모를 걱정이 많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귀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혹시 본인의 일이라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되니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찾아오십니다. 얼마 전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이 진료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뭐랄까요? 얼굴에 그늘이 가득하셨어요. 당뇨약을 10년 넘게 드시고 저녁도 항상 6시만 되면 칼같이 드시는 그야말로 의사들이 좋아하는 모범적인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그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혈당을 재면 아침 공복 혈당이 계속 높게 150, 160, 심한 날은 170 가까이 나온다고 하시더군요. 어르신이 제 손을 덥석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억울함과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저녁 6시만 되면 밥상 딱 몰립니다. 식구들이 옆에서 뭘 더 먹자고 해도 나는 돌아앉아서 쳐다도 안 봐요. 그리고 밤에는 정말 맹물 한 잔 외에는 절대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아침에 눈만 뜨면 혈당이 이렇게 괴물처럼 솟아있는 걸까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과연 이 어르신만의 문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10분 중 서너 분이 똑같은 고민, 이 아침 혈당의 배신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특히 당뇨 관리에 그 누구보다 열심히신 분들일수록 이렇게 황당하고 억울한 경험을 더 많이 하십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높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 하나가 높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아침 혈당이 높으면 그날 하루의 혈당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침부터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 아침을 먹으면 혈당이 천정부지로 솟구칩니다. 그럼 우리 몸은 깜짝 놀라서 그걸 내리려고 인슐린을 과도하게 뿜어내죠. 그럼 점심 먹기 전에 혈당이 훅 떨어져서 식은땀이 나고 배가 고프고 그래서 또 점심을 급하게 먹으면 혈당이 폭발하고 결국 혈당이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를 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1년, 2년, 5년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가장 약한 곳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손발이 바늘로 찌르듯 자릿자릿하고 콩팥이 망가져서 결국 투석을 걱정해야 하는 끔찍한 당뇨 합병 중에 급행열차를 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도 이 지긋지긋한 고리를 끊고 싶어서 수소문 끝에 저를 찾아오신 거였어요. 어르신은 정말 답답하셨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내 몸은 나를 배신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제가 어르신께 차근차근 여쭤봤습니다. 저녁에 뭘 드시냐고요? 어르신이 대답하셨어요. 밥은 당연히 현미밥으로 바꿨지요. 반찬은 보통 시금치나물 무친 거, 김치하고 그리고 생선조림이나 멸치볶음 같은 것들을 먹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저녁을 늦게 드셔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저녁 식단의 구성에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 벌어지는 몸속의 비밀 작전이 있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그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왜 밤새 굶었는데 아침 혈당이 폭발하는지, 그 새벽의 비밀을 명확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둘째, 앞서 말씀드린 어르신처럼 열심히 관리하는데도 혈당이 안 잡히는 진짜 원인, 그 숨어있는 당이 무엇인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그래서 저녁에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제가 황금의 5가지 국물 요리라고 부르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많은 분들이 직접 실천해서 단 2주 만에 아침 공복 혈당을 크게 낮추신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는 당화혈색소까지 완전히 정상 범위로 돌아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럼 아까 그 어르신의 이야기, 아니,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는 것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께 제안을 드렸어요. 어르신, 범인을 잡으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24시간 동안 어르신 몸속에서 혈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봅시다.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걸 팔에 붙여드렸습니다. 일주일 후 그 그래프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뭐가 보였을까요? 저녁 9시까지는 혈당이 천천히 아주 착하게 내려가고 있었어요. 아, 역시 관리를 잘하고 계시구나 싶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모두가 깊이 잠든 새벽 3시부터 갑자기 혈당 그래프가 독사처럼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누가 몰래 입에 설탕물을 붓고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아침 7시에는 혈당이 다시 높게 치솟아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제가 몽유병 환자처럼 잠결에 뭘 먹은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그런데 몸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현상을 의학용어로 새벽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새벽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걸 제가 아주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우리 몸은 아침형 군대와 같습니다. 새벽 3시에서 4시쯤 되면 우리 몸속에서 기상나팔이 울려요. 이제 곧 아침이다! 일어나서 활동해야 이 에너지를 준비하라! 이 나팔 소리가 바로 성장 호르몬,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들입니다. 이 호르몬들이 우리 몸의 에너지 창고인 간에 신호로 보냅니다. 비상사태는 아니지만 곧 활동 시간이다! 저장해둔 당을 꺼내서 혈액으로 보내라! 하고요. 여기서 정상적인 사람은요, 혈당이 올라가면 즉시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헌병이 나옵니다. 어이! 너무 많이 풀지 마! 혈당이 높다! 다시 집어넣어! 하면서 혈당을 다시 정상으로 낮춥니다. 자동으로 조절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당뇨 환자는 다릅니다. 이 헌병, 즉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헌병이 와서 문을 두드려도 근육이라는 병사들이 문을 열어주질 않아요.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안 열어주는 집과 같죠. 그러니까 간에서 쏟아져 나온 당을 처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당이 높게 측정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범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제가 그 어르신께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혹시 주무시다가 식은땀을 흥건하게 흘리거나 누가 쫓아오는 무서운 꿈을 자주 꾸시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신 적 있으세요? 어르신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선생님,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옆에서 자는 영감이 맨날 그 얘기를 한다고요. 내가 자다가 갑자기 숨을 안 쉬어서 깜짝깜짝 놀란다고요. 이게 바로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자는 동안 숨이 반복적으로 멎는 증상이죠. 이게 혈당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어마어마한 상관이 있습니다.
숨을 멈추면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해지죠? 그럼 우리 몸은 이걸 물에 빠진 것과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판단해요.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마구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이 또 간에 신호를 보내요. 위험하다! 당을 더 많이 만들어서 에너지를 공급하라! 그러면 새벽에 혈당이 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게다가 인슐린 저항성까지 악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완벽하게 조절해도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아침 혈당이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는 코골이가 심하다 혹은 자다가 식은땀을 흘린다 하시는 분들 지금 댓글에 저도 그래요 라고 남겨보세요.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 이야기를 잠깐 해드려야겠네요. 사실은 제 아버님께서 당뇨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그때는 젊은 의사라 잘 몰랐죠. 아버님도 그 어르신처럼 아침 혈당이 너무 높으셨어요. 저는 그저 아버지 저녁 좀 적게 드세요. 운동 좀 하세요. 잔소리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님이 새벽에 식은땀을 흘리며 쓰러지셨어요. 바로 소모기 효과로 인한 야간 저혈당 쇼크였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이 야간 혈당의 무서움을 알았더라면 아버님의 저녁 식단을 더 세심하게 챙겨드렸더라면 하는 후회가 지금도 제 가슴에 사무칩니다. 그래서 저는 제 환자분들께는 특히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께는 절대 그런 실수를 반복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물으셨죠. 선생님, 그럼 저는 새벽 현상인가요? 소모기 효과인가요? 코골이 때문인가요? 물론 그것들도 다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속 혈당 측정기 그래프에는 더 무서운 진실이 숨겨 있었습니다. 바로 저녁 식사 직후의 그래프였습니다. 새벽 3시가 되기 이전에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혈당이 140, 150에서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식사를 6시에 마쳤다고 하셨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파고들었습니다. 어르신, 저녁 반찬으로 드시는 그 생선 조림은 어떻게 만드세요? 그럼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간장에다가 물엿을 좀 넣어야 윤기가 자르르 돌고 맛있지 않겠어요? 멸치볶음은요? 그것도 설탕하고 물엿을 넉넉히 넣어서 바삭하고 달콤하니 볶아야 애들이 잘 먹죠. 장조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가 보이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숨은 당. 밥을 현미밥으로 바꾸는 건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반찬에 들어있는 그 번들번들한 물엿, 달콤 짭짤한 설탕, 이런 것들을 완전히 놓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혈당을 올리는 진짜 범인입니다. 물엿 한 숟가락, 설탕 한 숟가락이 뭐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영상을 끄시는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그 한 숟가락이 생선 조림에도 들어가고 멸치 볶음에도 들어가고 나물 무침에도 맛을 내기 위해 조금 들어가고 심지어 김치에도 설탕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더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녁 식사 한 끼에 밥 반 공기 분량의 단순당을 추가로 먹는 것과 똑같아집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식후에 꼭 달콤한 믹스커피 한 잔을 드신다고 하셨어요. 그 믹스커피 한 잔에 각설탕 3개 분량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결국 밥은 줄였는데 반찬과 커피로 그 당을 다시, 아니 오히려 더 나쁜 당으로 채우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이 숨은 당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벌일까요? 저녁 6시에 식사를 하셨다고 칩시다. 밥, 즉 복합 탄수화물은 천천히 소화됩니다. 그런데 반찬에 든 물엿과 설탕, 즉 단순당은 어떻게 될까요? 흡수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혈당을 급격히 그리고 아주 높게 올립니다. 저녁 7시, 8시, 9시까지 계속 혈당이 높은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췌장에서 인슐린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인님이 또 당을 쏟아 부으셨네. 빨리 일하자. 밤 10시, 11시까지 인슐린이 쉬지를 못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계속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녁 식사가 우리 몸에서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저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전쟁을 치른 인슐린 시스템을 쉬게 하고 재정비하고 회복시키는 휴전 시간입니다.
아침부터 점심까지, 점심부터 저녁까지 우리 췌장은 쉬지 않고 인슐린을 만들어냈습니다. 근육과 간도 계속 당을 처리하느라 바쁘게 일했어요. 저녁 6시, 7시 이후에는 이들이 모두 퇴근하고 쉬면서 다음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이 숨은 당이 가득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밤새도록 인슐린 시스템이 야근을, 철야를 하게 됩니다. 쉬어야 할 시간에 쉬지 못한 군대가 다음날 아침에 적군, 즉 새벽 현상이 쳐들어왔을 때 제대로 싸울 수 있을까요? 못 싸웁니다. 지쳐 쓰러져 버리죠.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환자분들께 여쭤봤어요. 저녁 식사 후에 뭘 하시냐고요. 많은 분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하셨습니다. TV 봐야지. 드라마도 보고 뉴스도 보고 그러다 소파에 깜빡 잠들기도 하고. 여기에 마지막 퍼즐 조각이 있습니다. 저녁 먹고 바로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거나 심지어 누워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혹시 지금 이 대목에서 뜨끔하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드신 음식이 소화되면서 포도당이 혈액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 포도당은 누가 써야 합니까? 우리 몸의 주력 부대인 근육이 사용해야 해요. 근육이 걷고 움직이고 계단을 오르면서 포도당을 에너지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계시면요. 근육이 주인님이 안 움직이시네? 그럼 우린 쉴래? 하고 포도당을 쓸 기회가 없어요. 그럼 그 포도당은 어디로 갈까요? 혈액에 그냥 둥둥 떠다니다가 인슐린이 에라 모르겠다 하고 전부 지방 창고로 보내버립니다. 뱃살이 되고 내장 지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밤새 혈당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시나요? 저녁에 숨은 당이 가득한 반찬을 드십니다. 식후에 달콤한 믹스 커피도 드십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 밤 10시, 11시까지 혈당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인슐린 시스템은 밤새 야근하느라 지쳐버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새벽 3시, 새벽 현상이라는 기상나팔이 울리면서 간에서 당이 또 쏟아져 나옵니다. 지쳐버린 인슐린 시스템은 이걸 막을 힘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당이 높게 폭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문제의 핵심입니다. 밥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밥보다 무서운 숨은 당과 식후 부동자세가 문제였던 겁니다. 이제 완벽히 이해가 되셨죠?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냐? 그 구체적인 해결책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바로 그것. 아침 혈당을 뚝 떨어뜨리고 밤잠까지 편안하게 만들어줄 효과적인 저녁 식단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께 구체적인 처방을 내렸습니다. 어르신, 저녁 식단을 딱 2주만 저랑 같이 바꿔보시죠. 다들 처음에는 걱정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늙어서 요리를 복잡하게 못합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드리는 방법은 라면 끓이는 것만큼이나 간단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저녁에는 밥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대신 이것을 드시는 겁니다. 바로 저탄수화물 황금 국물 요리입니다. 여기서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라, 최영호 선생님, 국물 요리가 나트륨 때문에 몸에 더 안 좋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아무 국이나 드시면 오히려 혈압 오르고 몸이 붓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혈당 관리에 특화된 특별한 국 5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미역 두부국입니다.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이 알긴산이 끈적끈적한 젤처럼 장에 막을 씌워서 당의 흡수를 아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나쁜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만드는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마른 미역 한 줌을 물에 불려서 참기름에 살짝 볶다가 물을 붓고 두부 반모를 깍둑 썰어 넣고 끓이면 끝입니다. 간은 국간장으로 아주 살짝만, 싱겁다 싶을 정도로만 하세요. 두 번째, 시금치 들깨탕입니다. 시금치에는 마그네슘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마그네슘이 우리 몸의 천연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해요. 밤새 흥분한 신경을 가라앉히고 편안한 수면을 돕습니다. 그리고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어서 몸속 염증을 줄이는 데 좋습니다.
이 조합이 편안한 수면과 혈당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들깨가루를 물에 풀어서 끓이다가 깨끗이 씻은 시금치를 한 줌 넣고 푹 끓이면 됩니다. 이것도 간은 소금이나 국간장으로 최소한만 하세요. 세 번째, 표고버섯 된장국입니다.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지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 발효식품인 된장의 유산균과 유익한 물질들이 장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마른 표고버섯을 물에 불렸다가 얇게 찢어서 넣고 된장을 풀어서 끓이면 됩니다. 여기에 두부나 애호박을 조금 넣으면 더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네 번째, 브로콜리 김치군입니다. 이건 좀 생소하시죠?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을 돕고 염증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잘 익은 김치의 유산균은 장 건강에 최고죠. 묵은 김치를 송송 썰어서 들기름에 살짝 볶다가 물을 붓고 브로콜리를 잘게 썰어 넣어 끓이면 됩니다. 여기에 기름기 뺀 돼지고기 목살을 조금 넣으면 맛도 좋고 단백질도 보충됩니다. 다섯 번째, 여름철 별미, 오이 냉국과 두부입니다. 국이 꼭 뜨거워야 하나요? 아닙니다. 오이는 수분과 칼륨이 풍부해서 몸의 붓기를 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라 포만감을 주면서도 소화가 아주 잘 돼요. 오이를 얇게 썰어서 물에 식초와 소금으로 새콤하게 간을 하고 두부를 깍둑썰기해서 넣으면 끝입니다. 이것만 한 그릇 먹어도 든든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국을 돌아가면서 드시면 됩니다. 월요일은 미역 두부국, 화요일은 시금치 들깨탕, 이런 식으로요. 잠깐만요. 혹시 지금 국만 먹으라는 건가? 하고 생각하셨나요? 절대 아닙니다. 국만 드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3가지 황금 원칙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첫 번째 원칙, 구성입니다. 현미밥이든 흰쌀밥이든 기존에 드시던 밥의 양을 정확히 절반으로 줄이세요. 대신 제가 말씀드린 이 황금국을 메인 요리로 드시는 겁니다. 국을 넉넉하게 한 그릇 드시면 그 안에 든 두부, 채소, 버섯, 미역 덕분에 배가 부르기 때문에 밥이 적어도 절대 배고프지 않습니다. 두 번째 원칙, 균형입니다. 밥을 줄였다고 해서 영양이 부족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른 반찬은 그대로 드세요. 나물 반찬, 김치, 계란말이 다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숨은 당을 빼야 합니다. 생선은 간장 물엿에 졸이지 마시고 소금구이로 드세요. 나물은 설탕 넣지 마시고 참기름과 소금으로만 담백하게 무치세요. 멸치볶음도 설탕, 물엿 대신 다진 마늘과 깨소금, 청양고추 약간으로 맛을 내시면 됩니다. 맛이 없지 않냐고요? 아닙니다.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게 되면 훨씬 더 건강하고 맛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는 가급적 7시 30분 이점에 마무리하세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 7시 30분까지 딱 12시간, 8시까지는 13시간의 공복 시간이 확보됩니다. 이 황금의 12시간 동안 우리 인슐린 시스템이 야근에서 벗어나 드디어 푹 쉴 수 있습니다.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식사에 관한 내용이고요.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식사만큼, 아니 어쩌면 식사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식후 15분 황금 산책입니다. 저녁 식사를 하신 후 바로 소파에 앉지 마시고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딱 15분 정도만 가볍게 걸으세요. 헬스장 가시라는 게 아닙니다. 집 앞을 그저 어슬렁어슬렁 팔을 흔들며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식후 걷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방금 드신 밥과 국이 소화되면서 포도당이 혈액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걸으면 우리 몸의 근육이 그 포도당을 연료로 바로바로 사용해버립니다. 혈액 속에 남아둘 틈을 안 주는 거죠.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원천 봉쇄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식후 10분씩 나눠서 걸었을 때 평균 혈당이 12% 낮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걷기는 최대 22%까지 혈당을 낮추는 엄청난 효과가 있었어요. 15분이 부담스러우시면 10분만 하셔도 됩니다. 5분만 하셔도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중요한 건 식사 후에 바로 앉거나 눕지 말고 몸을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까 말씀드린 연속 혈당 측정기를 꼭 활용하세요. 아침 공복 혈당 숫자 하나만으로는 밤사이에 내 몸에서 전쟁이 났는지 기상나팔이 울렸는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혈당이 언제 왜 올랐는지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어요. 요즘은 건강보험 급여도 적용되니까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담당 선생님과 꼭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신다면 댓글에 실천 2글자 남겨주세요. 실천이라고 남기신 분들은 오늘부터 아침 혈당 안녕 모임의 동료가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노력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황금국과 15분 산책을 실천하신 지 정확히 2주가 지났을 때 다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셨더라고요. 그늘이 싹 걷히고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고 걸음걸이도 가벼워 보이셨습니다. 그분들이 혈당 수첩을 펴시더니 제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거 보세요. 믿기지가 않아요. 수첩에는 아침 공복 혈당이 안정적인 숫자로 110, 108, 115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침에 혈당을 재는데 안정권에 들어온 것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정말 꿀잠을 주무신대요. 전에는 자다가도 자꾸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는데 지금은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솜털처럼 가뿐하다고 하셨어요. 3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당화 혈색소 검사를 했는데 높게 나왔던 수치가 6% 중반, 즉 정상 범위 가까이로 떨어진 겁니다. 그분들이 제 손을 잡고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그렇게 다달한 일을 했나요? 그냥 저녁에 국 바꿔 먹고 밥 먹고 나서 동네 한 바퀴 15분 걸었을 뿐인데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일은 정말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 간단한 것을 매일 꾸준히 실천하신 게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단한 일을 화면 너머의 여러분 모두가 꼭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 실천하시기 쉽도록 오늘 강연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혈당의 진짜 범인은 밥이 아니라 반찬 속에 숨어있는 숨은 당과 식후 부동 자세입니다. 둘째, 오늘 저녁부터 밥은 절반으로 줄이고 그 빈자리를 저탄수화물 황금국으로 든든하게 채우십시오. 미역두부국, 시금치 들깨탕 등이 있습니다. 셋째, 저녁 식사 후 15분 황금 산책은 선택이 아니라 혈당을 잡는 필수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십 년간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 중에 놀랍게 변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는 말씀 하지 마세요. 시작이 너무 늦었다는 말씀도 하지 마세요. 지금,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건강한 저녁 식사로 행복한 아침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혈당계를 보고 찡그리는 대신 환하게 웃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가벼운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저 최영호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더 깊고 귀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